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는 시아파가 다수파인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들이 물밑에서 대이란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지난 23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국교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극비리에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고 보도했으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평화 협상 및 국교 정상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미루고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에 나섰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란의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에 복귀할 방침인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이란 강경 자세를 지지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극비 회담을 통해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또 하나가 있으며, 그것은 바락 A 대공미사일과 아이언돔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9년 9월 예멘 내에 근거지를 둔 시아 파무장 조직 후티 반군에 의해 석유 시설을 파괴당했습니다. 이 시설이 파괴당하자 방공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난 사우디의 최우선 과제는 방공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은 미국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과 프랑스제 단거리 방공 시스템 R460시카와 근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된 독일제 스카이실드로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이 사용한 이란제 순항미사일 야알리와 이란제 무인 항공기와 중국제 UAV로 구성된 드론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공격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오는 UAV와 미사일은 레이더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대처 능력을 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중고도에서 고고도로 침입하는 표적에 최적화된 패트리엇은 저고도에서 침입하는 작은 목표 탐색에 적합하지 않으며, 적어도 침입에 대비하고 있던 다른 근거리 방공 시스템도 UAV 탐색에 실패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존 방공 시스템에서 저고도를 비행해오는 UAV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량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UAV와 순항미사일의 공격이 성공한 것은 미국의 방공 시스템의 사양이 실제 성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산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에 비해 효율이 낮다고 혹평했으며,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S-400 도입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 포기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에서는 우리나라의 근거리 방공 시스템 비호복합이 도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관심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드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비호복합의 유호 사거리는 6km 이하여서 6km 이상의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을 저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비호복합에 관심을 접고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는 방공 무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입니다. 후티 반군이 날리고 있는 드론의 가격은 기껏해야 수십 달러인데 반해 한 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아이언돔을 쓰는 것은 돈 낭비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판매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BBC는 사우디가 아이언돔과 바라게이 대공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 보류를 용인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뒷마당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력적인 옵션으로 국내 방위 산업에서도 새로운 고객 유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고, 이를 뒷받침해준 것이 이란의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참고로 해외 무기 판매에 관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은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석유 구입 및 무기 판매를 위해 사우디의 인권 문제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안보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해 방위 장비의 입수 경로를 다양화시켜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이란 포위망 구축 명목으로 순위파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치적 외교적 흐름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석유시설 등의 거점 보호를 위해 이스라엘제 방공 시스템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극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사우디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기껏해야 소형 드론을 탄도미사일 삼아 날리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5년간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시아파 후티 반군이 예멘을 점령하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연합은 전투기 100대와 지상군 15만 명을 급파하며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랍연합군은 예멘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국경선을 쳐들어왔습니다. 2015년 시작한 이 전쟁은 아직 끝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후티 반군은 작년에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파괴했고 올해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토네이도 전투기를 자신들의 방공망으로 격추시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석유가 나지 않아 아랍 국가 중 제일 가난한 나라인 예멘을 사우디가 금방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사우디가 예멘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사우디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세계 171개국 중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나라는 단연 미국으로 6,850억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이었습니다. 3위는 사우디로 러시아보다 170억 달러 가까이 많았습니다. 국방비 자체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을 많이 쓰니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우디의 군사력 순위는 들인 돈에 비해 높진 않습니다. 세계 군사력 비교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군사력 랭킹에서 사우디는 17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인 한국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랭킹입니다. 그나마도 지난해 대비 8위나 올라간 수치인 걸 감안하면 사우디의 군사력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군과 서방의 첨단 무기를 사들였으며 사우디의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의 10% 가까이 됩니다. 군사력 스펙만 봐서는 결코 오합지졸로 보이지 않습니다. 6회 공군 합쳐 30만 명 정도 전력에 F-15와 유로파이터 및 공중급유기 그리고 조기 경보 관제기까지 1,800기가 넘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4,200여 대와 전차 1,300여 대, 해군이 거의 없는 중동 국가들 중에 전투함도 70여 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무기를 보유한 군대지만 번번이 후티 반군에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동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미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가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이나 전략 없이 무작정 물량 공세만 펼치다가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에는 현재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계속되는 졸전에 분노해 군 사령관을 전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CNN에 의하면 2018년 2월 27일에 빈 살만 왕세자는 긴급 왕령을 내려서 예멘 전선에 나가 있는 군 사령관들을 일제히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후티 반군에 밀려 지금은 사우디 국경을 겨우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후티 반군이 실전 경험이 많고 과거 예멘 정규군 출신이 많아 단순히 비교는 어렵지만 그걸 감안해도 사우디군은 국방비 대비로 실전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우디의 실전 능력의 저하는 이젠 정적이었던 이스라엘에게까지 손을 버리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혼돈된 중동 정세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지 아니면 제재와 미국의 영향력을 통해 종전처럼 통치를 시도할지 그 수완에 따라 사우디의 미래도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자국을 방어할 방공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 다른 나라에 이끌려 가야 되는 사우디의 상황은 무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